제약업계는 여러분이 제가 하려는 말을 듣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35년 경력의 의사로서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일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저는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 부모님 그리고 제가 진료해온 수천 명의 환자들이 여전히 몸에 좋다는 믿음만으로 여러 알약을 삼키며 조용히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저는 피로감, 기억력 저하, 소화불량, 불면증처럼 애매한 증상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대부분은 나이 탓이라 여기지만 정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해보면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필요성도 근거도 용량도 모른 채 건강기능식품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선의가 무분별한 보충제로 바뀌는 순간 간과 신장은 과부하를 받기 시작합니다. 저는 모든 보충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대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조건을 갖추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저는 특히 50세 이후 축적과 상호작용의 위험이 커지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5가지 경고와 6가지 예외를 한 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경고는 고용량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고 기억력이 선명해지며 암까지 예방된다는 말은 오랫동안 회자됐지만 대규모 연구들은 고용량 섭취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출혈과 심부전 위험이 올라가고 특정 집단에서는 암 발생률이 증가했습니다. 숫자가 적어 보이는 400IU라도 이미 안전 권장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해답은 알약이 아니라 식사입니다. 당근, 호박, 시금치 같은 채소와 해바라기 씨,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자연의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면 과잉이 덜하고 다른 미량 영양소와 섬유질이 함께 들어와 몸이 균형을 잡습니다. 둘째 경고는 칼슘 보충제의 남용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칼슘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 많지만 과잉 칼슘은 장과 신장이 처리하지 못해 혈관벽에 침착되고 석회화를 일으켜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칼슘은 혼자서는 뼈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타민 D, 체중부와 운동, 햇빛과 함께해야 합니다. 멸치, 두부, 우유, 요거트, 녹색 채소를 우선하고 보충제는 의사의 명확한 진단이 있을 때 정해진 용량과 기간만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셋째 경고는 은행잎 진코 추출물입니다. 치매 예방, 뇌혈류 개선이라는 광고 문구는 매혹적이지만 대규모 추적 연구에서 예방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진코는 혈액을 묽게 하므로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하면 뇌출혈과 위장관,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 보호의 정답은 지중해식 식단, 하루 30분 이상 걷기, 독서와 대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꾸준한 두뇌 활동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습관들의 누적 효과는 어떤 기적의 알약보다 크고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넷째 경고는 단백질 파우더의 과신입니다. 근감소증이 걱정되어 파우더를 많이 마시면 근육이 붙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노년의 신장은 젊을 때처럼 단백질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과잉 단백질은 근육이 아니라 신장의 부담으로 돌아와 기능 저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체중 1kg당 약 1g이면 충분하고 이는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 견과류로 식사만으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운동과 만나야 근육으로 바뀝니다. 매일 걷기,
앉았다 일어서기, 가벼운 아령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다섯째 경고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하루 한 포로 어부터 집까지라는 약속은 편해 보이지만 실상은 성분 중복과 과다, 불필요한 허브 혼합으로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치료약을 복용하는 노년층은 상호작용 위험이 특히 큽니다. 은행잎과 아스피린의 조합은 출혈 위험을 키우고 칼슘은 특정 항생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결핍이 검사로 확인되었을 때만 필요한 용량과 기간으로 주치의와 상의해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안전하고도 경제적인 길입니다. 그렇다면 보충제를 전혀 먹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충이 합리적인 예외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를 6가지 황금 상황이라 부릅니다. 첫째, 비타민 D 결핍이 확인됐거나 실내 생활로 결핍 위험이 큰 경우입니다. 둘째, 비타민 B12는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나 채식 위주 식사를 하는 분들에게서 결핍이 잦습니다. 셋째, 철분은 철 결핍성 빈혈이 검사로 진단됐을 때만 복용해야 합니다. 넷째, 엽산은 임신 계획 중이거나 임신 초기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오메가3는 생선 섭취가 적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항응고제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상의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칼슘은 식사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거나 골밀도에서 결핍이 확인될 때만 비타민 D 운동 일광과 함께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이제 보충제를 장바구니에 담기 전 스스로에게 5가지 질문을 던지십시오. 첫째, 내 몸에 이 성분이 실제로 부족한가? 둘째,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견고한가? 아니면 광고 문구뿐인가? 셋째, 현재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 위험은 없는가? 넷째, 자연식으로 대체할 방법은 없는가? 다섯째, 복용한다면 안전한 용량과 기간은 무엇이며 정기 검사를 통해 모니터링할 계획이 있는가? 이 중 3가지 이상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한다면 일단 멈추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건강은 알약의 개수에서 오지 않습니다. 충분하고 균형 잡힌 식사, 매일의 몇 걸음, 아침 햇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와 웃음에서 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경고, 고용량 항산화 비타민, 칼슘 과다, 은행잎 과신, 단백질 파우더 남용, 종합 비타민, 의존의 공통된 문제는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양으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저는 건강기능식품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사용을 반대할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내 몸에 필요한 것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근거를 확인하고 섭취합시다.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좋은 습관들, 다채로운 식사, 규칙적인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이어가십시오. 만약 지금 복용 중인 보충제가 많아 혼란스럽다면 오늘 저와 함께 깔끔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성분표를 펼쳐 중복을 지우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남길 이유가 분명한 것만 남기십시오. 주치의와 상의해 혈액 검사로 결핍을 확인하고 복용량과 기간을 문서로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보충제는 더 많이가 아니라 정확히가 정답입니다. 또한 영원히가 아니라 필요한 기간만이 원칙입니다. 약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은 항상 체크하고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할 때마다 현재 약물 목록을 업데이트해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보여주십시오.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은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상처가 잘 멎지 않아 치과 치료가 지연된 분, 칼슘을 과다 복용해 혈관이 딱딱해진 분,
단백질 파우더를 믿고 운동 없이 늘어난 체중과 쇠약해진 신장을 한꺼번에 떠안은 분, 종합 비타민 한 포 속 허브 추출물 때문에 기존 약효가 흔들린 분 말입니다. 누구나 선의를 갖고 시작했지만 정보의 비대칭과 광고의 과장, 그리고 혹시 몰라라는 불안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작은 결심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나는 내 몸을 위해 근거를 확인한다는 결심입니다. 그 결심은 곧바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단에 채소 한 접시를 더하고 일주일에 2번 제철 생선을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하루 30분을 걸으며 밤엔 화면을 일찍 끄고 잠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대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웃음과 지지는 면역과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강력한 생활 보충제입니다. 이것들은 값비싼 알약보다 훨씬 안전하고 무엇보다 부작용 대신 삶의 기쁨을 남깁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오늘부터 보충제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댓글로 선언해 보십시오. 그 한 문장이 습관을 바꾸고 가족과 친구에게도 안전한 선택의 불씨가 됩니다. 주변에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를 합병증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쉽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나는 삶을 선택하고 내 건강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노년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건강하고 명민하며 스스로 장을 보고 요리하고 대화하며 손주들과 웃을 수 있는 노년은 오늘의 작은 선택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필요한 알약을 내려놓고 필요한 생활을 들어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의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연구와 임상 경험에 기반한 참고용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어떤 변화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저는 의사 최진석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에 있는 보충제를 모두 한 곳에 모으고 성분과 용량, 제조사, 유통기한을 적은 목록을 만드십시오. 둘째, 의사나 약사와 상담할 때 이 목록을 보여주고 현재 복용 중인 약들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점검하십시오. 셋째, 검사로 결핍이 확인된 성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넷째, 남긴 보충제도 시작일과 종료일을 미리 정하고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다섯째, 23개월 뒤 재평가 일정을 잡아 필요성과 효과, 부작용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5걸음만 지켜도 대부분의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위한 7일 리부트도 제안합니다. 1일차에는 냉장고와 찬장을 정리하고 가공식품과 당이 많은 음료를 줄입니다. 2일차에는 채소를 한 컵 더 먹고 정제 곡물의 절반을 통곡으로 바꿉니다. 3일차에는 30분 걷기를 실천하고 4일차에는 앉았다 일어서기 3세트와 가벼운 팔 운동을 합니다. 5일차에는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추고 6일차에는 휴대폰 없는 대화 시간을 20분 마련합니다. 7일차에는 다음 주 식단과 운동 계획을 간단히 적어 냉장고에 붙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 7가지가 쌓이면 혈압, 혈당, 체중, 기분, 수면이 동시에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과일과 채소만으로 충분한가요? 답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
적절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통곡물을 포함하면 미세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충분합니다. 고령인데도 단식이나 과격한 다이어트를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제한은 근육과 뼈를 해치고 약물과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꼭 캡슐로 먹어야 하나요? 일주일에 두세 번 등푸른 생선을 먹는다면 대부분 추가 보충이 필요 없습니다. 마그네슘이나 아연은 어떤가요? 결핍이 확인되거나 특정 증상에서 의사가 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사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한가요? 특정 질환과 항생제 복용 후에는 도움될 수 있지만 제품마다 균주와 용량이 달라 효과가 다릅니다. 증거가 충분한 적응증에서만 사용하고 장기 남용은 피하십시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라벨 읽기입니다. 1회 섭취량이 현실과 다른 경우가 많고 1일 3회로 표기되면 실제 하루 총량은 라벨 수치의 3배가 됩니다. 또한 천연이라는 단어는 안전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천연물에도 양리작용이 있고 양리작용이 있다는 것은 상호작용과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허가와 인증 마크도 맹신하지 마십시오. 품질 관리의 최소선을 의미할 뿐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가격 역시 품질의 완벽한 지표가 아닙니다. 비싼 제품이 더 안전하거나 더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일관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싼 제품은 불순물과 오염, 함량, 미달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신뢰할 수 있는 경로에서 구입하십시오. 이제 항산화제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산화와 항산화의 균형을 맞추는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용량 항산화제를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밀어넣으면 오히려 그 균형이 깨져 세포 신호 전달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량 비타민 C와 E를 운동 직후에 장기간 복용하면 훈련 적응에 필요한 산화, 스트레스 신호가 줄어 근력과 지구력 향상이 둔화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좋은 것도 맥락을 벗어나면 좋지 않게 작용합니다. 맥락을 되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 식사와 생활 습관입니다. 칼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뼈는 단단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뼈는 미세하게 부서지고 다시 메워지는 리모델링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는 칼슘뿐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D와 K, 마그네슘, 붕소 같은 미량 원소, 그리고 무엇보다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 자극이 바로 체중부하 운동과 햇빛입니다. 하루에 2030분 햇볕 아래 팔과 다리를 노출하고 계단 오르기나 가벼운 하이킹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보충제의 절반만큼이나 강력한 흡수 스위치가 켜집니다. 징코에 대해 한 가지 더. 많은 분이 피가 맑아진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실제로는 혈소판 응집이 억제되어 지혈이 늦어지는 효과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멍이 잘 들고 치과 치료나 내시경, 조직 검사, 수술 전에는 반드시 중단해야 하며 중단 시기와 재개 시점은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백질 파우더로 돌아오면 파우더가 나쁜 것이 아니라 과유불급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언제와 왜가 중요합니다. 운동 직후 식사 시간이 멀다면 우유 한 잔과 바나나 혹은 두유와 삶은 달걀처럼 부드러운 조합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경계선인 분들은 크레아티닌과 사구체여 과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식사, 단백질과 수분 섭취를 조정해야 합니다. 종합 비타민에 대해서는 모든 걸 한 번에라는 편리함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사람마다 결핍과 필요가 다른데 하나의 포장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부 제품은 비타민 어처럼 지용성 성분을 과다하게 넣어 장기 복용 시간, 독성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종합 제품을 습관처럼 먹는 대신 검사를 통해 필요한 한두 가지를 정확히 보충하는 것이 비용과 효익 면에서 모두 낫습니다. 혹시 검사를 자주 받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최소한 연 1회 기본 혈액 검사와 비타민 D, B12 수준을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계획해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남기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밤 약통을 열어 성분표를 읽고 중복을 표시한다. 둘째, 내일 아침 물 한 컵을 더 마시고 걷기 20분을 추가한다. 셋째, 이번 주 장보기 목록에 제철 채소와 통곡물, 등푸른 생선을 넣는다. 넷째,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늦은 카페인은 피한다. 다섯째, 복용 중인 약과 보충제 목록을 한 장에 정리해 지갑이나 휴대폰에 보관한다. 이 5줄만 실천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결과가 되는 법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 제품만 먹으면 관절이 새 것처럼 좋아진다거나 두뇌가 10년 젊어진다는 식의 말을 한다면 근거와 수치를 요구하십시오. 출처를 묻고 연구 규모와 기간을 확인하고 광고가 아닌 데이터로 설명해 달라고 하십시오. 설명이 모호하거나 과장되어 있다면 그 제품은 여러분의 건강이 아니라 불안을 이용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불안은 최고의 판매원입니다.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근거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것, 여러분의 선택은 곧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저는 그 선택이 더 안전하고 더 현명해지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 덧붙여 생활 전반의 작은 조정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수분은 하루 68컵을 기본으로 하고 짠 음식과 가당 음료를 줄이면 혈압과 체중이 함께 좋아집니다. 알코올은 주 12회, 한 번에 한두 잔을 넘기지 않는 선이 안전하며 흡연은 어떤 양이라도 해롭습니다. 금연은 그 어떤 비타민보다 강력한 진짜 예방약입니다. 의사와 약사, 영양사는 각자의 전문 영역이 다릅니다. 서로의 지식을 연결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병원에 갈 때는 항상 복용 목록을 가져가고 약국에서는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 상호작용을 꼭 물어보십시오. 혹시 병원과 병원 사이에 정보가 단절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직접 다리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번거롭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또한 유통기한과 보관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열과 습기에 약한 제품은 욕실보다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어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일부 지방에서 제조된 해외 직구 제품은 라벨 표기가 국내 기준과 달라 일회량을 오해하기 쉬우니 단위지, mg, IU를 정확히 비교하십시오. 인터넷 후기와 별점은 개인 경험일 뿐이며 과학적 근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말이 여러분에게도 같은 결과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반대로 부작용 후기는 공포를 키울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인과를 증명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계적 연구와 전문가 상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원칙은 간단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필요한 만큼, 필요한 동안, 필요한 이유로. 그리고 그 이유는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긴다면 보충제 서랍이 가벼워지는 만큼 몸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 하나를 전하겠습니다. 어느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TV 광고를 보고 종합 비타민과 칼슘, 오메가3, 은행잎, 심지어 마늘 추출물까지 챙겨 먹었고
남편은 친구의 권유로 단백질 파우더와 각종 항산화제를 더했습니다. 두 사람은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믿었지만 몇 달 뒤 아내는 잇몸 출혈과 소화불량을 반복했고 남편은 혈압이 요동치며 콩팥 수치가 나빠졌습니다. 그들은 목록을 들고 병원을 찾았고 우리는 중복과 상호작용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보충제 절반 이상을 중단하고 식사와 운동, 수면을 조정했습니다. 3달 뒤 수치는 안정됐고 무엇보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안심과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몸에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군요. 필요한 것만 제대로 먹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여러분에게도 닿길 바랍니다. 필요한 것만 제대로. 이것이 우리가 함께 지킬 약속입니다. 혹시 오늘 들은 내용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습관을 바꾸는 일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잠시 견디면 편안함이 오래 옵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가벼워지도록 저는 계속해서 근거를 모으고 쉬운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찬장과 서랍이 과장된 약속이 아닌 검증된 선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고용량 항산화 비타민은 피하고 식사에서 색을 늘리십시오. 둘째, 칼슘은 식품을 우선하고 비타민 D 운동의 빛과 묶어 생각하십시오. 셋째, 은행잎은 약과의 상호작용을 기억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는 멀리 하십시오. 넷째, 단백질 파우더는 운동과 함께 신장 상태를 보며 필요량만 드십시오. 다섯째, 종합 비타민은 편리함의 유혹을 이기고 정확함으로 대체하십시오. 여섯째, 검사는 비용이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는 투자입니다. 오늘부터 이 6줄을 마음에 새겨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곧바로 반응할 것입니다. 맑은 머리, 편안한 위장, 고른 호흡, 안정된 수면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담대한 절제를 존중합니다. 저는 의사 최진석, 다음 영상에서 다시 더 명확한 근거와 더 쉬운 실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다짐을 손글씨로 적어 보십시오. 눈으로 본 약속은 손으로 쓴 약속보다 약합니다. 종이에 쓰면 삶이 따라옵니다. 작은 메모 한 장이 습관을 바꿉니다. 오늘 시작해 보세요.